60대 한인 여성이 3인조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긴 뒤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베벌리힐스 로데오 명품거리의 한 업소에 5인조 강도단이 침입했습니다. 연방의회가 1인당 $500의 유류세를 돌려주는 환급안을 추진합니다. 리카루소 LA시장 후보가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한국 방문 시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뉴욕의 60대 한인 여성이 3인조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긴 뒤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61세 한인 여성은 지난 26일 밤 9시쯤 엘름허스트 백스터 애비뉴에 있는 루이스 피자 가게 앞에서 식료품 카트를 밀고 걸어가다가 3인조 강도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ABC 뉴스는 피해자인 한인 여성이 카메라 앞에 나서길 원치 않았다면서 단지 이 여성은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밀어 바닥에 부딪히고 가방을 빼앗긴 뒤 흉기에 찔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는 피해 여성이 희첸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피해 한인 여성이 강도를 당할 때 비명을 지르자 바로 앞 피자 가게 주인과 그의 아들이 뛰어나와 이들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관할 백식 경찰서는 피자 가게 주인과 아들이 이 과정에서 그들도 칼에 찔렸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은 등을 9번이나 찔렸고 주인의 아들 역시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피자 가게 주인 아들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강도들은 힘없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귀가 중인 아시안 여성을 찌르고 나와 아버지도 찔렀다면서 그들은 겁쟁이다.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9일 현재 용의자 가운데 2명인 30세 로버트 웩과 18세 슈프림 구딩은 붙잡혔으나 세 번째 용의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23일 베벌리힐스의 한 보석상에서 5인조 절도범들이 $500만 달러치를 훔친 데 이어 어제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베벌리힐스 로데오 명품거리의 한 업소에도 5인조 강도단이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5인조 강도단이 경비원을 폭행한 뒤 귀중품을 털어 차량으로 도주했으며 목격자들에게 차량 번호판 정보를 입수해 추격전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격을 받던 용의자들은 차에서 내려 달아났는데 이 가운데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인근의 한 주택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결국 투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권총 한 정을 압수했으며 강탈된 귀중품을 모두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루이지애나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용의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며 경찰 당국의 사건 은폐 시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루이지애나 경찰의 흑인 용의자 체포 현장을 담은 바디캠 영상입니다. 당시 용의자 그린의 가족들은 그린이 경찰의 추격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점을 느껴 재수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6명의 경관들 중 책임자 역할을 하던 홀링스 월스는 신문 과정에서 체포 당시 폭력을 행사했으며 정당하지 않은 체포였다고 진술했습니다. According to this video, at least according to us, it doesn't appear that you ever gave him a chance to get out of the car. I mean, you pretty much run up to the window and within a second or two you tase him. How come? I was in fear that he was going to hurt myself or Trooper DeMoss. 오늘 공개된 바디캠 영상과 육성 녹음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한 전문 수사관들은 모든 상황이 의심스럽고 지역 경찰의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홀링스워스가 재수사 시작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상세한 사건 규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홀링스워스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숨졌는데 전문가들은 100마일로 달리는 상황에서 잠이 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살 판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압을 인정했지만 해당 경찰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숨지면서 앞으로 나올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방의회가 1인당 $500의 유류세를 돌려주는 환급안을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10지구를 관할하는 조시 아더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주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류세 환급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차량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추진 중인 유류세 환급안은 차량 소유주들이 대상인데 조시 아더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정부 지원금 형태의 지원을 추진한 겁니다. 연방정부 유류세 환급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 납세자에게 $500, 부부 합산 공동 납세자에게는 $1,000, 16세 이상 부양가족에게는 $500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리카루소 LA 시장 후보가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 사업자인 LA 시장 후보 리카루소가 LA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카루소 후보는 LA 한인 사회의 시급한 문제로 징후 범죄를 꼽았습니다. So that's a change of culture. But I believe it in my heart. I can make it happen. I'm excited about working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upporting the small businesses, supporting the families, celebrating the culture that's so vital to this city. 카루소 후보는 또 LA시에서 살인, 강도, 자동차 도난, 빈집 털이 등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이 부패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루소 후보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자신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to stop it because we want our communities safe. We want our children to be able to walk down the street and play in the parks. So for all of you, the standards that we have as residents of Los Angeles is we want to be able to look up to our city officials. We want them to be able to take care of their own house. 카루소 후보는 특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깨끗한 한인타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루소 후보는 한인들도 많이 찾는 더 그로브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루소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비즈니스 업주들 편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개업과 고용을 장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크루즈 여행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던 지난해 말 크루즈선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했다가 이후 확산세가 꺾이면서 2단계로 조정했는데 오늘 완전히 해제한 겁니다. CDC는 위험 경보를 풀면서 여행객들은 다른 여행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크루즈선을 탈지 선택할 때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크루즈선 여행의 감염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닌 만큼 12세 이상이면 배를 타기 전부터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화이자 백신 2차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오늘 접종은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한국 방문 시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다음 달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여행 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심사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법무부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해 한국 입국이 가능한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 허가를 받은 뒤 여권을 재발급했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허가 기간에 상관없이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협상이 양국 간 긴장 해결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 다시 갈등 국면이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는 키이우에 배치된 군을 재편성해 다음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수가 선행돼야 안전보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해방작전 완수를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재편성할 것이라고 현지 시각 30일 밝혔습니다. 이고리 코나센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서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등에서의 모든 주요 과제를 이행했다면서 이 방면에서 계획된 군대 재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Целью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ействий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вершение операций по пол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Донбасса. 이어 우크라이나 병력과 장비를 북부 지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1단계 계획이 달성된 만큼 최종 목표인 동부 돈바스 지역 해방작전에 본격 나서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자발적 선택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의 거센 저항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의 진위를 의심했던 우크라이나는 합의 이행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러시아군의 침략 전 위치로의 완전한 철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차 협상에서 러시아의 핵심 요구사항인 중립국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안보 보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선결 조건으로 러시아군의 전투 중지와 철수를 다시 내세운 겁니다. Безумовно, процедура проведення референдумів в Україні чітка і збалансована, і ми вийдемо на процедуру запуску референдуму тільки після того, як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покинуть нашу територію.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이 조만간 열리기를 바란다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평화를 강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 제재뿐이라며 러시아 선박 입항 금지를 유럽연합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언급한 군사 재배치가 전쟁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이우에는 여전히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동부 남부에서의 공격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군사 재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을 떠난 러시아군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도 재배치된 군의 일부는 러시아가 아닌 벨라루스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If the Russians are serious about de-escalating, because that's their claim here, then they should send them home. But they're not doing that.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군사 재배치를 통해 공격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키이우에 대한 공습과 포격도 여전히 계속되는 등 위협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격은 최근 며칠 동안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정규군이 아닌 러시아의 민간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의 용병 1,000명가량이 투입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에서의 인권 침해, 전쟁 범죄로 악명 높은 조직입니다. 미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밝혔습니다. We would concur with the conclusion that Mr. Putin has not been fully informed by his Ministry of Defense at every turn over the last month.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갖고 현재 전황과 협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군사 지원과 테러 제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간담회를 갖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을 담당할 독립부처를 요구했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의 조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여성단체 반발이 이어지자 인수위는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성별 임금 격차와 유리천장 지수 등 각종 지표가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보여준다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간담회 참석 단체들은 더 강력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를 마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한다 이런 공약은 그거는 너무 시기상조였다. 오히려 보강할 수 있는 개선안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단체들은 시위를 벌여 압박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여성단체 협의회와도 면담했는데 청소년, 가족, 복지 정책을 맡는 가족부와 부처별로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당선인께서 판단하신다.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잘 담아서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여가부의 대안으론 인구가족부, 가족복지부 등이 거론됩니다. 인수위는 다른 정부 조직과 함께 여가부 개편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한국 국무총리 후보 1순위로 거론돼 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거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맡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뜻을 펼칠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자신의 뜻을 먼저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결정을 이해한다는 윤 당선인에게 안 위원장은 당선인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분을 찾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안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인수위원장 임무가 끝나면 당으로 돌아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통합될 정당에서 차기 대선을 위해 세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뒤 당 대표에 도전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후보 단일화 때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서 장관 후보를 열심히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스스로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총리 지명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다영 기자입니다. 안 위원장 스스로 당선인에게 부담이란 표현을 쓸 만큼 안철수 카드는 총리 인선의 최대 변수였습니다. 이 변수가 사라지면서 윤 당선인 측은 인선 작업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뜻이 전해졌고 본격적인 총리 인선과 속도도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리 인선의 방점은 민생에 찍혀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이 강조하는 민생의 두 축이 경제와 안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관련 부처를 잘 조율하고 경제 원팀, 안보 원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게 당선인 생각이란 겁니다. 이런 인선 기조 속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전 총리와 박용만 전 대한상의회장,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정치인 중엔 선대본부를 이끌었던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민주당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한길 전 대표 이름도 나오지만 순위는 뒤처지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윤 당선인 측은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을 먼저 5배수로 압축해 곧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투표 등에 통상 35일 정도 걸린 점을 보면 총리 지명자 발표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 인사검증팀도 여러 팀으로 나눠 총리 후보군에 대한 단계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LA 시의회가 오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철회하는 안을 찬성 13표, 반대 1표로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LA시의 실내업소와 대규모 야외 행사장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인데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과 동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